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에 살고 있는 헬렌이고.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헬리팩스 헬렌 옆에 살고 있는 개팍입니다. 왜냐면 괴팍하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요즘에 좀 저희가 바빴는데, 바쁜 이유는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생각 중에 있고, 지금부터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도 되는 겁니까?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영상 찍을까 좀 얘기를 많이 하던 찰나에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캐나다 정부에서 되게 많이 그 영주권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민자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래도 이거 하기 전에 바람 타고 잘 땄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많이 줄이고 많이 안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이민자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줄이기 시작했냐면 이 유학생들을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돌거든. 유학생들 안 받고, 내가 봤을 때는 유학생, 그냥 일반적인 유학생들은 받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사립 유학생, 그 컬리지 학생들은 조금 많이 쳐내는 추세이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쳐낸다는 게 이제 유학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나 토론토대에 붙었어. 근데 너 유학생이니까 비자 안 줘,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이 좀 공부 잘하고 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받겠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컬리지인데 이게 공인 컬리지가 아닌 좀 사립 컬리지 같은 데는 많이 유학 비자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 그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잠깐 사립 컬리지는 안 준다 그러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뉴스 워딩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보면은 유학생 비율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 예를 들면은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100명 뽑는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옛날에는 예를 들면, 난 잘 몰라. 사실 예를 들면 60명 뽑았는데 이제는 60명까지는 안 뽑고 30명 정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많이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컬리지를 다녔고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잖아. 배우자 한 명이 컬리지를 다녔으면 이제 남편은 워크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조차도 배우자조차도 워크 퍼밋을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지 말고 한국에서 돈을 보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니 무슨 이 나라는 기러기를 사랑하는 나라인가? 그러니까 기러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민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은 이민 카테고리에서도 많이 줄이기도 하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점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그 연방정부 이민 말고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 그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점수 같은 것도 많이 상한이 높아졌더라고. 이제 되게 굉장히 점수가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학을 늦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점점 이민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토론토는 대도시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인다 치지만, 여기 우리가 사는 헬리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아직까지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한데, 요즘에 보면은 헬리팩스는 왜 이민을 안 주려고 하는지, 여기조차도 지금 이민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 옛날에 여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영주권 기회 같은 거 많이 주어졌는데, 요즘에는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이민 카테고리에서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개팍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캐나다 정부가 왜 이제 이민을 줄인다고 생각해? 캐나다는 그래도 이제 이민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곳이잖아.
네,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저는 이민 전문가도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발빼기. 네, 그냥 일단 뉴스를 그냥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로 봐주셨으면 다만 참고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믿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에는 도움이 그래도 난 될 것 같거든. 우리가 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이민자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 오지 말라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2018년에 왔는데 2018년하고 24년 6년 사이에 캐나다가 너무 많이 변했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지. 그래서 가장 큰 게 일단 치안 문제. 일단 가장 먼저 제일 큰 게 집값. 집값이 2배는 넘게 뛴 것 같아 그때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의료. 옛날에는 패밀리 닥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패밀리 닥터를 여기가 시골이라서 더 심할 수도 있지만 패밀리 닥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놓으면 또 도망가고 없어지고 이민 가고 미국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치안. 옛날에는 보면은 뭐 총기 사건 이런 게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총기 사건에 뭐 칼로 찔렀다.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진짜 강력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근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모든 정책의 실패를 이민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민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민자를 줄여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그거는 약간 음모론적인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부분도 많고 뭐 사람이 많이 늘고 그다음 또 유학생이 많이 늘잖아. 그러면은 결국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고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집을 사기보다 렌트를 하니까 렌트 가격이 여기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토론토에 막 한 70, 80% 수준까지 올랐거든. 여기 노바스코시아에서 가장 큰 산업은 다라우지 대학이기 때문에 정말 시내 렌트비 오래된 집의 렌트비 정말 많이 올랐어.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이민자를 급격히 늘었는데 결국 치안이라든가 아까 또 하나 문제는 뭐라 그랬지? 치안이랑 의료 서비스. 의료. 그 의사나 경찰의 숫자를 그렇게 급격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에 비해서 이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거기다가 또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 뭐 미국의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캐나다도 그걸 굉장히 많이 따라가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 근데 결국 유학생이든 이민자가 들어오면 초기에는 돈을 벌기보다 쓰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경기 부양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인플레를 일단 잡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생각과 본 거와 뭐 여러 가지 믹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뭘 어디서 봤는데 이게 내 생각인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여기까지는 뭐 생각과 뭐 본 거와 좀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갖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는 물가도 오르고 치안도 안 좋아지고 의료 서비스도 되게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일단 집값부터 많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트리로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유학생을 줄이자, 이민자를 줄여서 이제 이거를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민자를 줄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캐나다는 일단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일시적인 그냥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영주권 같은 경우는 좀 재수다 뭐 이런 생각, 그 시대를 좀 타고 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여기 먼저 이민 온 사람, 우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먼저 이민 온 사람한테 영주권 어떻게 땄어요? 너무 부러워요? 하면은 우리 때는 그냥 뭐 그냥 살다 보면 줬어요 뭐 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또 어떤 사람, 일단 사람한테 물어보면 영주권 너무 따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 같은 경우도 6년밖에 안 됐지만 그걸 이미 두 번의 변화를 겪었지. 처음에 왔을 때는 쏘쏘 그냥 딸 사람 따고 못 살 딸은 못 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평준화가 있었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정말 따기 힘들어졌어. 우리가 온타리오 살았지만 온타리오의 인구가 늘어서 그런지 온타리오에 대한 쿼터를 확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일단 잡아놔. 그래서 영주권을 확 뿌릴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어려워졌어. 벌써 몇 번의 변화를 겪었지. 그렇지. 6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참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발말 때네. 아니, 그냥 이건 나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2, 3년 안에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나도 조금은 이게 영주권 주는 게 바람을 좀 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도 좀 좋은 바람에 편승해서 땄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에 이민을 지금 각오를 하고 있고 이제 온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캐나다 정부에서 안 준다고 하니까 또 주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영주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근히 또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또 좋은 날이 올지 모른다고, 영주권이라는 게. 나는 이게 영주권이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봐. 어느 순간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다가 또 침체가 됐다가 또 확 올랐다가 결국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한국은 아파트를 짓지만 여기는 이민자를 받고 그다음에 경기를 조금 다운시켜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으면은 이민자를 안 받아서 물가를 다운시키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이민자는 정말 절실하거든. 우리도 영주권 할 때 정말 너무 절실했고. 그렇지. 그렇지만 뭐 내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좀 잘 생각해보고 뭐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나 말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침체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주권 자체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곧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시작을 할 기회마저 많이 막아버렸다는 거지. 유학생에 대한 쿼터를 뒀으니까. 근데 지금 쿼터를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마 한 3, 4년 후에 이게 영주권이 다시 늘어났을 때 그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거지. 여유가 없는데 왔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이 위기를 테이큰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잡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씨. 그럼 무책임하지 않게 그럼 결론 빨리 내리고 끝내자 빨리.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요즘에 영주권 안 주고 이민자를 막는 이제 캐나다 정책에 대해서 둘이 한번 그동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감사하겠죠? 네, 심각한 문제인데 약간 좀 장난스럽게 한 것 같아서 참 갑자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장난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장난은 아니고 여러분 나름 고민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